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8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금 증시가 너무나 안 좋아서 저도 잠시 계좌를 열어보지 아니하고 준비했던 현금도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한라산을 등반을 하고 왔습니다. 한라산의 전기를 또 여러분들께 팍팍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조금 갔다 왔고요. 등산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와서 어저께부터 증시를 다시 좀 보기 시작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증시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요. 저 핸드폰이 렉이 걸려가지고 안 팔려져서 55만원에 저는 매도가 체결이 됐더라고요. 시장가로 던졌더니 55만원에 체결이 됐던데 59만 8천원 딱 시작했을 때 바로 던졌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잘 매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좋은 기업이고 필수 불가결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상장주는 초반에는 지양하는 게 맞고요. 투자가 밑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담아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상 가면 너무 비쌌죠. 너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계속 이거 그래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들었던 이유는 MSCI 지수랑 뭐 FTSE 그리고 뭐 지수 펀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뭐 1조 가까이 이제 담아야 될 위치에 처해 있었으니 그런 물량 때문에 잠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우르르르 토해내면서 개인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따상 못 갔네 이러면서 하나씩 두 개씩 우리 갖고 있던 거 다 던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 썸네일에 적은 것처럼 저는 이제 1차 추매를 만료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미국장의 시간회를 보면서 저의 사랑하는 애플, 제가 또 애플 주주로서 애플 거는 항상 또 체크를 하는 편인데 또 괜찮게 나왔고 또 애플이 많이 내려갔어요. 또 많이 내려갔기에 또 담아야 할 타이밍이 또 왔고 저는 미국장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미국장을 좀 비중을 늘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는 한국장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미국장에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장이 훨씬 낫더라 라는 판단을 조금 했기 때문에 미국장에 대한 투자를 조금 이어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는 안 할 거고요. 한국장이 그래도 편하긴 하죠. 아침에 봐야 되니까. 그죠? 미국장 하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을. 그래서 저도 미국장은 특히 대형주 위주로 좀 합니다. 뭐 QQQ 이런 건 안 하고요. 대형주 위주로 조금 하는 편이고 제가 평소에 담고 싶었던 종목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종목들, 제 컴퓨터 부품을 쓰는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못 담았던 것들 많이 조금 담았고 오늘 한국장도 조금 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추매를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추매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그래도 반등을 제대로 나온 종목들을 추매를 하시거나 혹은 나의 종목, 내가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 중에 오늘 반등 좀 했다 하는 종목들을 추매를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을 막 늘려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금 거를 손실을 빨리 메워서 탈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반등 제대로 한 종목들 많아요. 제대로 반등한 종목들 많고 물론 지금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지수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뭐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죠. 이제 뭐 하락 지금 시작인데 이제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코로나 때 우리 무너진 거 보면 이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봅시다. 코로나 때 무너진 거 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때 코로나 때 무너질 때도 양봉을 조금 만들면서 무너졌습니다. 하루 이렇게 했다가 반대로 빠졌다가 다시 또 우르르 내려갔다가 이렇게 무너졌었고 3월 19일인가요? 그 공포의 날 3월 19일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2200에서 거의 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까이 500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거의 3000에서 2600까지 거의 500포인트 빠진 코로나 그 시점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추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다고 평가가 됩니다. 추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현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너무나 좋은 자리에 와 있고, 모든 기업이 너무 싸기 때문에 참 오늘 수익을 또 꽤나 크게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는데, 저도 현금이 많지는 않았어 가지고 또 추매를, 눈물의 추매를 또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이제 우리도 설날 월화수 쉬잖아요, 그죠? 월화수 쉬고 나서 조금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큽니다.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오면서 앞으로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웬만한 종목들 다 반등했죠. 웬만한 종목들 다 반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을 못했다, 혹시 내 종목이 반등이 안 나왔다라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컨시더레이션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도 이제 연기금이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한 거로 아까 확인을 했었는데, 볼까요? 맞네요. 연기금 700억 정도 매수가 지금 들어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기금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하자면, 우리가 솔직히 투자하시는 분들 다 연기금 좀 싫어했잖아요. 저 우리나라 기업이 왜 미친듯이 저렇게 파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 망하기를 원하는 거냐, 지들만 돈 모으면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021년에 연기금이 한 행태를 전체적으로 넓게 한번 바라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이 되게 잘 치고 빠지네, 되게 잘 치고 빠진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수익을 내고, 특히 우리나라 기관계의 핵심은 금융투자이지만, 금융투자는 증시의 흐름보다는 연기금의 매매 수익 매수 매도가 증시의 방향성을 좀 제시한 경향이 좀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매매 일지를 쓰면서 기록을 하면서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그랬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 매도를, 지금 올라야 할 타이밍은 너무 저점인데 연기금이 오늘도 판다고? 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막 그날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막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그리고 연기금이 이제 하락에 반등을 하는데 연기금이 조금 매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따라서 좀 추가 매수도 좀 해보는 그러한 투자를 좀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싫지만 걔네한테 욕한다고 해서 우리 돈이 없어졌던 돈이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너무나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매매 방법을 조금 따라서 저도 할 예정입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치고 빠지기를 잘 해야 되고,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계좌는 열어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 투자, 중단기 투자 우리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도 수익을 봐야 되고, 돈 잃는 건 싫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15% 정도의 수익을 보면 바로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 때 담아서 조금 또 팔고, 단기적인 하락 때 담아서 조금 또 팔고, 또 이렇게 계속 또 단기적인 하락 때 팔아서 이렇게 반등만 노리는 이러한 매매를 좀 계속 몇 번만 하더라도, 10%씩 거의 한 2021년만 하더라도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여기 네 번, 이까지 네 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뭐 10번 이상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뭐 5번만, 10개 중에 5개만 하더라도 10%만 먹더라도 50%죠. 그렇게라서라도 수익을 조금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하는 종목 엉덩이로 가만히 있으면 2022년에는 크게 수익이 보기가 조금 힘들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 의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평생 그렇게 매매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도 크고 지금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하는 판국에 무작정 위험 자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해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움직일 예정입니다. 오늘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를 6%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오늘 외국인들이 결론적으로 코스피를 7천억 정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한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이 다 샀어요. 그러니까 내 종목을 오늘 외국인들이 샀는지 안 샀는지를 한번 평가를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관들은 많이 샀거든요 오늘. 근데 외국인들은 오늘 많이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럼 오늘 급등 못한 종목들은 외국인이 엄청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을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SK하이닉스 지금 6% 급등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73만 주를 샀습니다. 기아자동차 20만 주 샀어요. 26만 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자동차는 2022년 뭐 다른 애들은 뭐 반토막 나고 뭐 했었잖아요. 3분의 1 토막 나고 셀트리만 봐도 40만원에서 뭐 15만원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그런데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8만원에서 계속 그대로입니다. 이 포인트들에서만 잡았었더라도 거의 50% 가까이 수익을 또 냈을 수도 있죠. 휴마시스 오늘 상한가 갔고요. ST바이오센스도 오늘 10% 지금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뉴스를 봤다, 그런데 지금 올리브영에 팔던 휴마시스 진단키트가 안 팝니다. 품귀현상이 일어났어요. 품귀현상이. 저도 설날에 본가에 내려가기 전에 한번 검사를 받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뭐 요즘에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보건소에 가면. 그래서 또 줄도 길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자가 진단을 좀 하고 가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휴마시스를 올리브영 가서 사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이미 품절입니다. 품절. 그런 현상이 주식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올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LG노텍 외국인들 기관들 다 매수가 들어왔고요. 심텍 지금 47,000원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2만원대 막 보고 그랬었는데 그죠? 지금 48,000원 47,000원이고 지금 외국인들 23만 주 샀습니다. LG생활건강 100만원 깨져가지고 지금 패닉이 왔을텐데 외국인들 찌금찌금씩 담아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외국인들 최근에 1월 19일부터 계속해서 담고 있죠. 자사주 매수할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공매도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뭐 공매도를 갚든지 아니면 진짜로 사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에 천만 다행이죠. 공매도도 안 갖고 수급도 안 들어오면 뭐 꽝이잖아. 이때 그랬잖아. 이때 그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시 들어오려고 그나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때 계속 안 들어오니까 계속 지지질 센 거예요. 아무도 안 사니까. 근데 이제는 누구더라도 사고 있으니 이제 조금 하락은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지금 현대건설도 지금 9.6% 지금 급등을 했고, 외국인들이 1월달 옵션 만기일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 뭐 건설주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들 계속해서 지금 얘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리모델링에 거의 큰 손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계속해서 지금 건설주들이랑 그리고 시멘트주들은 계속해서 한 번씩 번짝번짝 뛰었었고, 실적 좋은 뭐 DLENC라든지 뭐 GS건설이라든지 계룡건설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다 오늘 5% 이상씩 급등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뭐 여러분들 눈으로 다 확인 가능하시죠, 그죠? 이쪽 친구들도 지금 너무나 저평가, 원래 건설주 자체가 저평가인데 지금 올해 뭐 대선에 지금 부동산 공약에 이런 것까지 한번 한다면 크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은 대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레미안. 지금 인탑스가 지금 계속해서 미친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20만 주고 또 들어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피크아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차트적으로는 이미 피크아웃이죠. 요즘 대세는 뭐예요? 이러면 사람들 접근 안 해? 그거 더 가야지. 이게 요즘 대세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신규 접근은 하기 힘들겠지만 아마도 조금 더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KCC도 지금 6.8% 지금 급등을 했고,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ST바이오센서 뭐 휴마치스랑 같은 계열이고요. 지금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에 큰 비중을 차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ST바이오센터랑 이제 거의 코스닥의 투탑이죠.
그쪽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뭐 이쪽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오늘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저 일제히 다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지 삼전 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담고 나오면 가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LG화학, 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도 지금 주르륵 흘렀다가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좋은 소식이 지금 나오면서 지금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얘네는 더 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하면 승계가 불편해지거든요. 조금 다시 올라갈 겁니다. 승계를 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승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증시가 무너지면서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짝 자리 좋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네이버 이 친구도 지금 미쳤죠 지금. 개인들만 쭉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안 샀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안 사거든요 외국인. 이러면 이제 더 안 좋은 확률이 높다, 수급적으로 꼬여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든지 뭐 대신증권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반등이 안 나왔고 증시 무너지면서 여기서 반등이 이제 나오려고 하면 한 20% 가야 배당락 전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그죠? 뭐 NH투자우 마찬가지고 대신증권 뭐 이 친구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올 차례가 된 거죠. 이제 배당락을 다시 메우러 가야 할 갈 길이 먼 친구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이 이렇게 강하게 퍼지고 있다라는 것은, 약한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다라는 뜻은 그 말인즉슨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거의 되어 갈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가 하고 계시죠. 바이러스를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도 깊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얕은 지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러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죠.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약하게 빨빨빨 바꿔가지고 변이를 해서 덤비는 거죠. 대신 전파력은 세되 증상은 약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좀 보면 지금 1년 내내 내렸지 않습니까? CGV라든지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현대백화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친구들도 다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네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머리채 잡고 올린 것 같은데, 보자. 파라다이스, CGV,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외국인 좀 들어왔고, 파라다이스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같이 들어온 종목들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제가 올해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고 온 점이, 이제 제주도에 갔더니 이제 아이오닉 5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는 아이오닉 5 아직 보면 한 대씩 보면 와 대박, 아이오닉 5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든다면, 제주도는 택시만 잡으면 아이오닉 5였어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이오닉 5로는 아니겠지만 전기차들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가 10년 20년 지나면 안에 올 것이다.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보조금이 없어질 때쯤이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많이 횡보를 하고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크게 들었고, 그렇다면 전기차 쪽으로 2차전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죠. 그죠? LG 에너지 따스하면 못 갔습니다만,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이 머리채를 잡아 올렸죠. 여기서 잡아 올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초반에는 항상 이렇습니다. 초반에는 이렇되 나중에 되면 반드시 저는 투자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이쪽으로 얘네뿐만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를 또 수리하는, 또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그리고 전기차를 만드는 이런 회사 쪽으로 우리 좀 투자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만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두 가지 회사가 있죠. 기아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오토에버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홀딩스, 현대차 다 마찬가지로 조금씩 더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아자동차 안 내렸잖아요. 지금 1년 동안 안 내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조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중에 하나, 이 물론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아니지만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인데요.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얘네들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좋은 소식까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단타를 한번 쳤었던 종목이라서 그냥 종목에 있어서 뭐 한번 쳐다봤더니 자사주 매수도 최근 들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점 지금 뭐 여러분들 마트 한번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뭐만 사면 20만원에 뭐만 사면, 그러니 뭐 라면값도 올랐죠. 지금 신라면이 지금 원래 830원 했는데 900원으로, 제가 신라면 맨날 사 먹어가지고 가격을 알거든요. 830원이었는데 900원에 900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지금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농심 라면 가격 올리고 나서부터 지금 12월달에 라면 가격 올린다는 거 얘기 나오면서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네요. 라면 가격 오르는 거 속상한데. 제 기억으로는 한 500원 막 450원 이랬었는데 옛날에 라면, 요즘엔 거의 1000원 가까이 육박을 하니 서민푸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막 아무거나 주워 담기보다, 오늘 급등한 거 막 담기보다 급등을 했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함께 급등을 했다면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최소한도로 끼어 있으면 더욱 더 좋겠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와중에 그런 게 있다면 또 좋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뭐를 담아야 되니, 뭐가 급등하겠니 이러기보다는 지금 증시 자체가 안 좋으니 1차 추매 하시고 현금을 조금 더 남겨두시고, 여기서 더 이상 나락을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나락을 안 가겠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비관적으로 좀 보시고 수익 바로바로 챙길 수 있는 투자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연휴죠. 설 연휴인데 여러분들 조심해서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2월달에는 자주 찾아뵙고 이제 주식도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죠. 그죠? 자주 찾아뵙고 영상도 자주 올리고,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셀트리온을 언급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조회수도 막 잘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좋습니다. 전 오히려 좋고, 제가 만약 계속해서 지금 셀트리온 좋습니다 사세요, 좋습니다 사세요 이랬으면 지금 15만원 됐는데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셀트리온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망했던데. 저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었던 이것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제 영상을 많이 보시지도 않고 보실 분들만 보시니까 제가 할 말 다 하고, 제 오히려 작게 보면 오히려 좋아. 내가 샀다 팔았다 말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 종목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해줘도 큰 여파를 안 끼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방송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찐 2022년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